저처럼 뭐 회사 다니다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이 전업이랑 부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부업이거든요. 예? 소비자의 또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고 지갑을 열게 하는 쌤만의 또 그런 상세 페이지 전략 같은 게 또 있으신지. 상세 페이지에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정말요? 그러면 어떤 거에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브랜드 제품을 많이 팔다 보니까 브랜드 제품은 사실은 그 본사에서 주는 상세를 그대로 쓰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위탁 상품을 판매할 때도 저는 그 뭐 도매국 도매매에서 주는 거 그냥 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이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그렇긴 하네요. 그러니까 상세 페이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닌데 제가 이제까지 그 1년 동안 100명 넘는 판매자분들을 컨설팅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어떤 굉장한 거가 어려워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상품을 어떻게 노출을 하고 유입을 잡고 이걸 잘 몰라요. 그쵸. 그게 안 되어 있는데 상세에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시간은 시간대로 다 쓰고 효율이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나는 이제 거기서 자포자기가 오고. 그래서 오히려 성실매님 같은 경우는 진짜 특이한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배우고 싶고,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초보 판매자분들 같은 경우는 노출하고 유입을 그 본인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잡을 수 있게 그거를 오히려 공을 좀 더 드리고, 그리고 나서 노출이 잡혔어. 아니 클릭을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하는데 왜 안 사? 이때 상세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좀 질문을 좀 우회해서 네. 노출이나 유입 초보자분들이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스마트 스토어에 계시니까 스마트 스토어를 위주로 얘기를 드리자면, 뭐 솔직히 스마트 스토어는 그 네이버라는 특성상 최신성 지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사실 정말 후발이 정말 이제 이거 지금 이제 피크인 것 같은데 할 수 있어? 이런 순간에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이버의 그 로직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그런 걸 잘 하면 잘 팔 수 있는 게 스마트 스토어이기도 해요. 전 파도라고 하는데 그 검색량의 그 파도를 타야 되는 거예요. 검색량의 파도를 타는데 그때 최신성 버프를 자기가, 그러니까 최신 상품이기 때문에 주는 그 그쵸. 엄청난 지수잖아요. 엄청나죠, 진짜. 네, 진짜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그 지수를 타고 그 검색량을 타고 올라가면서 그거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거. 이게 사실 누구에게나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인데 맞죠. 안 타본 사람은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아이고 저렇게 너무 잘 파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되겠어. 경쟁 지수가 뭐 저렇게 높은데 내가 되겠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시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쟁에서 완전 정말 나만 잘 팔 수 있는 시장을 찾을 때까지 나 아무것도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힘든 거예요. 근데 경쟁하고 상관없이도 내가 팔 수 있는 역량이 키워지면 정말 그때는 날아다닐 수 있고. 그렇죠. 그것만 이용해서도 매출 잘 내시는 분들 엄청 많더라고요. 이제 그런 다른 오픈마켓들 그런 것들은 혹시 노출 유입을 어떤 게 제일 효율적일까요? 채널별로 경쟁이 되게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쿠팡은 막 네이버를 막 어떻게 하려고 그러고, 막 이제 또 11번가는 또 아마존이랑 해서 얘네들 잡으려고 그러고, 막 SSG는 막 이베이랑 해가지고 뭘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맞아. 막 이런 식으로 막 하잖아요. 그러면서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그 플랫폼들이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 고객들을 잡으려고 만들어내는 기능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신규 기능들을 잘 공부해서 남들이 안 써먹을 때 써먹는 것도 노하우예요.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우리가 막 이베이에 들어가면은 상품 등록 다 이렇게 쭉 똑같이 올려놓고 스마트 스토어랑 다 이렇게 똑같이 올려놓고 광고 해가지고 노출 잡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요?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 고유 기능들을 계속적으로 걔네들은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걸 활용을 하나도 안 하고서는 있으니까 그쵸. 오히려 그쪽에서만 또 다시 경쟁이 심해지는 거예요. 항상 뭐 얘기하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위메프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위메프 할까요? 막 이래요. 그쵸, 맞죠. 그러니까는 뭐 어떤 게 기회라고 그러면 거기 다 같이 들어가서 막 이렇게 경쟁도를 심하게 만들어 놓고 광고비만 많이 올려놓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장도 있지만 신규로 만들어낸 기능들이 있어요. 그 기능을 잘 활용하고 이게 왜 생겼을까를 생각을 하면 오히려 그게 또 기회가 되기도 해요. 각 플랫폼들이 뭐 신규 기능이 생겼어요. 신규 무슨 어떤 구자가 생겼어요. 기획전이 생겼어요. 그러면 해보는 거예요. 그럼 공지 같은 걸 자주 받아야 네네네, 되겠네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얼마 전에 알게 된 사실인데 쿠팡에
장바구니에만 담아놔도 성인호출 점수를 엄청 받는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거 듣고 나서 아 이거 진짜 공부를 좀 하긴 해야 되겠다 이것도. 아는 사람만 그러네요.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광고 관련돼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쌤께서 오픈마켓에서 광고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많이 언급을 하셨잖아요. 네네. 광고를 꼭 해야 되는 건지 오픈마켓은? 광고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광고의 역할은 사실은 노출이잖아요. 그쵸. 내가 기본적으로 잡을 수 있는 노출에다가 이걸 업해서 더 많이 잡아서 더 많이 잡으면 매출이 날 거라는 생각 때문에 광고를 붙이는 거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본인이 봤을 때 기본 노출을 잡았는데 전환율이 괜찮다. 그러면 전 과감하게 그거는 진짜 광고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좋은 제품인데 노출 자체가 하나도 안 잡혀가지고 안 팔리는 상품도 반드시 있거든요. 오픈마켓에 각각의 이제 키워드 검색을 해보면 네이버에서는 너무너무 경쟁이 심했어요. 근데 어떤 채널에 갔더니 이거에 광고를 몇 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되게 성의 없이 해놨어. 그거는 진짜 최소 광고비로도 충분히 매출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각 채널마다 그 키워드, 내가 하는 상품, 그거에 대한 조사가 들어가주면 여기에서는 광고로 해서 충분히 내가 매출을 낼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들어가는 게 맞지, 이게 여기는 반드시 해야 되고 여기는 안 해도 되고 막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네이버도 그러잖아요. 일반 노출만으로도 매출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도 있거든요. 그쵸, 상위 노출을 가도 매출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자기 상품에 따라서, 그리고 마진 구조에 따라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베이나 11번가만 해도 검색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거의 전체 페이지의 절반 이상이 광고예요. 근데 어떻게 일반 노출로 노출을 잡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하죠. 그래서 저는 광고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은 본인이 MD랑 관계가 좋아가지고 MD가 매출을 좀 잡아준다고 하면 네, 그렇게 광고 없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 뭐 MD들이랑 소통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쌤만의 노하우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뭐 직원분들을 쓰셔서 하시나요? MD? 직접? 아니요, 제가 하는데 이거는 근데 노하우라는 게 없고요. MD는 MD 진짜 리메프 티모는 MD가 달라고 하는 그런 채널들이에요. 오히려 MD가요?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약간 컨트롤하기가 되게 좋아요. 이베이나 11번가는 굉장히 갑이라서 그렇죠. 갑이죠. 네, 일단은 컨택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면대면으로 영업이 들어가요. 그럼 미팅을 잡고 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네네. 미팅을 가도 안 만나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베이 뭐 MD한테 연락을 해서 미팅을 했어요. 그럼 이제 MD가 저희 제품을 어떻게 띄워주는 거예요? 각 그 플랫폼들이 보면은 메인 구자가 있어요. 전부 다 메인 페이지. 네. 그냥 누구나 앱을 딱 키면은 볼 수 있는 페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다 특가들이에요. 뭐 예를 들면 식품 MD다 그러면 식품 카테고리 MD가 자기가 이제 여기 이렇게 다 취합을 해서 이런 상품들 특가하고 싶다라고 마케팅 팀에다가 제안을 하면 그 마케팅 팀에서 봤을 때 하루 매출 3천 이상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걸 판단을 해서 구자를 꽂아주는 거예요. 아예. 메인 구자라는 게 그럼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바로 앞에 있는 바로 뜨는 거예요. 이야. 만약에 제 동생이 11번가 MD예요. 진짜요? 아니 그렇다. 관계성이 좋을 거 아니에요. 네. 야, 잡아줘. 그래가지고 11번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 상품이 매출이 안 나오잖아요. MD가 아무리 집어넣어도 못 잡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일매출 그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구성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구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상세 페이지인가요? 아니요. 정말 그야말로 옵션. 옵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 꽃을 예를 들어 10,000원에 팔던 거를 그냥 9,900원 정도 해가지고는 사람들이 안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성을 뭔가 더해서 특별한 걸로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이걸 자체를 할인을 친다거나 정말 오늘 안 사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반드시 넣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어렵다. 듣기만 해도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초보자분들이 오히려 자기가 뭐 이거 솔직히 막 로직 공부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솔직히 공부 조금만 해가지고 고객 한 명 한 명 끌어당기는 그런 걸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할 수가 없는데 MD랑 관계성으로 이렇게 넣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기가 안 된 상태에서 MD랑 잘 소통해도 소용이 아무 소용이 없겠네요. 없어요. 네. 결국에는 쌤 말씀하시는 것도 기본기 다져야 된다. 네. 판매 내용 좀 쌓고 MD랑 소통.
그래서 전 요거 되게 궁금했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셀러로서 알려진 분들 보면은 사실 그 중간 과정을 모르잖아요. 뭐 애초부터 온라인 사업을 잘했던 사람이다. 이런 좀 인식이 있는데 쌤도 한번 실패해 보신 적이 있는지 온라인 사업 쪽에서? 실패를 많이 해봤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제 컨텐츠들을 보면은 되게 막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뭐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진짜 제가 맨날 겪는 일들이거든요. 이번에 아마 그 7월 달에 네이버 로직이 바뀌어서 되게 막 제가 아신 분도, 그러니까 건너 아는 분 같은 경우도 억 단위였는데 몇백만 원대로 매출이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자기가 뭘 엄청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그런 것들도 역시 실패는 실패니까. 네, 이제 맞죠. 뭐 자기가 잘못해서 하는 실패, 또 환경으로 오는 실패, 이런 것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경험이 없으면요 그 실패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게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그 하는 선상에 나를 계속 갖다 집어넣으면 결국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실패를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반드시 돌파하는 시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노하우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정말 이 나이에 이 경력이 되고서는 정말 실패가 오면 이제 올 게 또 왔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게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진짜 한 달에 한 번씩 슬럼프였고 쌤도 그러셨구나. 네, 너무 힘들었고 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잘 나가다가 이게 만약에 실패 왔어요.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옛날 같으면 이거 버려. 그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뭐 좋은 상품 없을까? 좋은 브랜드 없을까?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거를 파헤치고 노력하는 가운데 새로운 거를 알게 되면서 그거를 또 다른 거에다가 적용하니까 또 되는 거예요. 솔루션이 좀 이제 네네네,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하는 거 되게 좋아요. 할 때 되게 힘든데.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브랜드 출시해가지고도 네. 실패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업이라는 게 결국엔 사람과 사람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내가 예상치 못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렇게 실패가 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국 그거를 통해서 되게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지금 나온 게 돈 버는 브랜드가 나오게 된 것도 결국에는 브랜드가 돈을 못 벌면 브랜드가 될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제가 더 본격적으로 유통 쪽에 더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까지 왔죠. 그래서 그 실패가 없었으면은 지금의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좀 실패가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아직 물건도 업로드도 안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요. 또 그런 셀러분들한테 쌤도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온라인 사업 특히 뭐 스마트 스토어나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버린다고 하면 시간? 근데 그 시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시간이 만약에 실패로 끝났어도 버리는 시간이 아니라는 게, 지금 온라인 시장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면서 온라인을 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는 없어요. 모바일 구매가 90%예요.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제 온라인 구매를 하는. 근데 그런 시장에서 내가 온라인, 나는 무서우니까는 아예 안 들어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 결국에는 어쨌든 내가 거기서 성공을 하던 실패를 하던 이 AI가 돌아가는 이 온라인 시장에서 어떻게 내 상품을 노출해보고 고객이랑 어떻게 만나서 하는지, 이 시스템 한 번은 반드시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실패해도 실패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좋은 건 투자금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네, 그냥 그래서 젊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하시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회사 다니다 퇴사를 했잖아요. 요즘에는 나이가 어리신 분들도 이제 아예 그냥 취업을 안 하고 바로 이제 온라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저처럼 뭐 회사 다니다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전업이랑 부업의 문제잖아요. 근데 쌤은 이 전업이랑 부업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부업이거든요. 예? 'Cause you are my girl.